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최근 업로드 빈도가 줄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해명 한번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다 악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한 가운데 제 유튜브 채널 안팎에서는 악플레이션이 닥쳤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인플레 아니고 악플레입니다. 시청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적당히 무뎌질 수 있는 속도로 증가하는 악플은 얼마든지 하락장에도 듣고 넘길 수 있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악플레이션은 저도 의욕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에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제가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허위 사실들이 많았어요. 가급적이면 2배 이하의 레버리지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데 3배를 부추기는 유튜버로 둔갑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을 때에는 그냥 넘어갈만 했는데 하락장이 올 때마다 욕이나 비난이 지나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방치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차라리 현장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선가 제 뒷담을 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직접 나타나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상대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저랑 얘기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왕이 수도를 옮긴 것도 사실은 기존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현장에 나타나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웬만하면 저에 대한 글이 보이면 나타나서 직접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악의적인 글들은 삭제를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가르쳐준 긴축입니다. 긴축. 악플레이를 잡기 위해 노출과 수요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명쾌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투자 수익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나 업로드를 줄이는 것은 사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투자 이외의 수익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물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지만 아직 저는 수입에서 유튜브 채널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쉬움 없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로 성공할 건데 영상 한번 올려서 받는 몇만 원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채널을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독을 홀드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부양책을 쓸 생각이 있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요. 자, 그리고 악플레 같은 소리 그만하고 진짜 인플레 얘기 좀 잠깐 하자면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의미하는 CPI의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서 8.6%로 시장의 예상치인 8.3%를 상회했습니다. 이거는 1981년 12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81년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물가 상승세가 낮은데 그럼에도 물가가 오른다 또 올랐다 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만 해도 뉴스를 틀면은 물가가 또 올랐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당장 제가 봐도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에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3,000원 정도 받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들 월급이 3배 오른 건 아닌데 세상은 힘들어진 게 맞거든요. 제가 돈을 안 벌고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살던 학창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물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일해서 돈을 벌고 쓰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물가 상승이 너무 체감이 될 정도로 인플레가 심합니다. 진짜로 점심 한 끼를 먹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면 10,000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기가 정말 저소득층에게는 악몽 같은 시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대학에서 복지를 전공해서 떠오른 거긴 한데 사실 그 복지라는 거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그냥 액수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움받는 양이 줄어드는데 이 중앙에서는 했다고 생색내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받은 거는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양극화도 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그 삶에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상황에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40년 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도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예상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리 하락장에 매수하는 게 맞다고 해도 무리해서 급하게 투자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되는 선에서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미래를 끌어와서 지금이니 하면서 수십 번 고민하다가 가자 외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저점을 잡는 거는 잘 했는데 원하지 않게 매도하는 사례들도 빈번합니다. 시장에 내재된 리스크는 모르겠는데 신체와 정신에 깃드는 리스크는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술, 담배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그 뉴스를 또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마약 청
승전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1호선을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전철 1호선. 사람이 한 명이 선로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왜 선로에 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락장이 오고 나서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던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락장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여간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하락장일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인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악플레에 대한 대응을 강구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인플레가 진정되지가 않아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6월 13일 프리장 상황도 좋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인데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 안 좋습니다. 제 계좌도 3,318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21년도 7월로 돌아간 거거든요.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다른 분이 계시다고 하면 최근 1년 동안의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소되지 못할 것은 애초에 악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오히려 대놓고 악재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인내심만 갖고 기다려준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이 내놓은 논리적 분석만으로 시장을 꿰뚫어 보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 분석이 참이라고 할 경우에 거기까지 도달하기의 과정을 대중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하기 쉽다면 애초에 시장을 꿰뚫어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권력이 동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내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놓지 않는 정도가 적절하지 시장의 상황을 전부 파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 안심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관점까지 내 것으로 어느샌가 만들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확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항상 최고로 나은 것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체로 좋은 것을 골라서 꾸준히 고집을 부리기만 해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또 이런 지수 추종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이 악재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과관계 전부 다 파악하려고 하다가 괜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머리를 비우고 확률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시장을 보는 편이 내 객관성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상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제가 고안한 준수지수로 본다면 지금 나스닥 지수는 11,800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평균 회귀 확률 수렴에 따라서 오를 확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하락이 연속되면 연속될수록 이 사람이 틀렸다고 할 게 아니라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저는 이렇게 11,800에서 멀어지면서 하락할수록 롱을 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매수를 했던 것을 후회하시기보다는 손절했던 것을 후회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정말 생계 안정을 위해서 하는 손절이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 돼요. 내 삶을 고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던 내 자신을 반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아직 버틸 수 있는데도 그저 괴롭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를 지켜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놓아주고 싶은 것이라면 어플을 지우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락은 확률상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없던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이제부터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시장은 나의 경력, 업적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유쾌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면 사실 확률적으로 재현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볼지 모를 광경입니다. 영원히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는 것도 드물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